책에 다 있죠?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얘는 일반 병원이에요.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진료기간 나오고, 이제 환자 부담 총액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본인이 수납한 금액을 봐야 되잖아요. 피보험자가 수납한 금액을. 그래서 환자 부담 총액을 보면 되고, 여기에는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면은 진찰료가 두 번 들어가 있어요. 보이나요? 진찰료 여기 한 번 있고, 예약 진찰료라고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수증에는 진찰료가 두 번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병원이나 그 상급병원 갈 때 그 병원들은 보통 이제 다음번 예약을 하면서 미리 수납을 하거든요. 예약을 잡으면서. 이번에 뭐 진찰하면 다음번 검사료를 예약해놓고 검사료를 미리 납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다음번 진찰료를 미리 납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미리 납부하면서 영수증에 그 내용이 찍히게 돼요.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은 이제 이 날짜 온전히 치료한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예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돈을 미리 내더라도 보상하는 기준은 그 검사나 치료를 실시한 날짜 기준으로 처리를 해요. 그 돈은 내가 만약에 오늘 다 냈어요. 오늘 다 냈지만 다음번 검사료가 있으면 그거는 그 다음번에 실시한 일자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일반 이런 병원들은 진료 기간이랑 수납 금액이 확인되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나중에 뒤에 이제 나올 그런 병원들 영수증 상으로 언제가 검사했는지 조금 애매한 그런 영수증들이 있어요. 알 수가 없는 정확한 알 수 없는 그런 영수증들은 이제 세부 내역서에 보면 실시일자랑 뭐 진료 기간이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부 내역을 보고 진행을 하면 돼요. 세부 내역서 상에 실시일자가 만약에 다른 날짜다. 그럼 그 날짜 기준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세부 내역서가 다 들어온 건 아닐 테고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예시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이제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해요. 지금 보면 얘는 그러면 예약비, 다음번 진찰료가 미리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진찰료를 이번에 지급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네, 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12월에 지금 이 병원은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진 않고 요 하루만 나와 있는데 어떤 병원은 밑에 이제 날짜가 나와 있는 병원도 있어요. 뭐 예약일이라든지 그런 게. 그럼 일단은 여기서 빼야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뭐 실손의료비다. 실손의료비라고 하면은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만 7,100원 이게 일단은 본인이 수납한 금액이잖아요. 여기서 예약 진찰료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8,190원을 빼주고 거기서 종합병원 공제금 우리 얼마죠? 15,000원. 이렇게 15,000원 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찰료는 다음번에 진료했을 때 그 날짜로 넘어가겠죠? 그 날짜로 넘어가면 만약에 뭐 8,190원이 12월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 금액은 공제금 미만으로도 뭐 나갈 게 없겠죠? 요 진찰료만 있다고 하면. 그래서 영수증에 진찰료가 보통은 이제 과가 다른 게 아니면 진찰료 한 번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과에 가서 이제 진찰을 보는 게 아니, 여러 과를 가는 게 아니면 하루에 이제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진찰료를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예약 진찰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제외하고 이제 다음번 진료 실시한 날짜로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음. 네, 다음번 진료 때 이제 또 그 영수증이 아마 있겠죠. 그 날짜로 찍힌 영수증이. 그리고 그거는 만약에 이미 납부했다 하면 그 영수증에도 또 8,100원 이렇게 찍히겠죠. 이미 납부한 금액으로. 얘가 돈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환자 부담 총액은 만약에 진찰료만 있다면 8,100원 뭐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그 영수증이 있으면 그 날짜대로 우린 또 지급을 하면 돼요. 음.
뭐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특이한 병원들이에요.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성심병원 이런 병원들인데, 이제 지금 이거는 밑에 좀 영수증 상태가 안 좋은데, 일단 보면은 얘는 이 병원 같은 경우는 보면은 8월 6일이라고 일단 진료 기간 찍혀 있어요. 찍혀 있는데, 이제 다음번 8월 19일 오른쪽에 보면 내시경 검사실에서 예약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영수증 번호가 8월 19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영수증은 지금 이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6일이랑 8월 19일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밑에가 잘려서 그런데 아마 이 영수증 하단에 8월 19일로 찍혀 있을 거예요. 뭐 수납일이라든지 발행일이라든지.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여기 지금 보면 미리 이제 우리가 진찰료나 이런 부분들은 제일 먼저 가서 진찰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찰료 수납을 하니까 이미 납부한 금액에 있는 15,600원을 8월 6일자로 일단 봐요. 8월 6일자 이제 진찰이랑 뭐 나머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요 비용으로 보고 8월 19일이 지금 보면은 소화기 내시경 센터 검사실 예약이 되어 있다고 지금 돼 있죠. 요 비용들이겠죠. 요 지금 여기 검사료랑 뭐 이런 처치료 비용들이겠죠. 이 비용은 8월 19일 날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600원은 8월 6일자 진찰 비용. 그리고 나머지 검사는 8월 19일자 156,900원. 이게 이제 8월 19일자 예약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 진료 기간만 보고 8월 6일자로 전부 다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시 일자대로 처리해야 되니까 뭐 세부 내역이 있으면 세부 내역 보고 진행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세부 내역에 8월 지금 6일은 진찰료 뭐 이렇게 쭉 찍혀 있을 거고 그리고 검사료는 8월 19일로 쭉 찍혀 있겠죠 아마. 그렇게 돼 있으면 이제 쉽게 우리가 뭐 세부 내역 보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세부 내역이 없다. 그러면 영수증 보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일일이 뭐 다 요청 드릴 수는 없으니까 비보험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지금 이 영수증은 8월 6일, 19일, 그러니까 이틀치가 합산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얘는 성모병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응. 8월 6일이나 8월 6일은 15,600원이나 네, 15,600원이 나온 걸로 계산을 하고 8월 19일은 156,900원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얘도 병원급이니까 일반 실손에서 이제 하루에 15,000원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8월 6일로 다 처리를 해버리면 15,000원이 한 번만 빠지겠죠. 근데 이제 8월 6일 15,000원 하면 600원이 나갈 거고 8월 19일 날 156,900원에서 15,000원 공제하면은 뭐 13만 얼마 뭐 요 정도 나갈 건데 그럼 또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하는 기준은 실시 일자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영수증 볼 때. 이해했어요? 실시일자. 실시 일자. 실제로 시행한 날짜. 그러니까 이런 종합병원이나 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미리 선수납하고 예약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약을 다음번 예약 미리 잡고 가잖아요. 돈도 미리 내고 가는 경우도 있고. 영수증 이렇게 주면 만약에 아예 8월 19일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럼 19일 날 이제 돼서 영수증을 뭐 그때 돼서 다시 발행해서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19일 날 처리를 하던지. 근데 우리가 19일 날 일일이 이걸 들어가서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이렇게 날짜를 예약 잡아놓고 변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취소가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짜에 정확히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하면은 영수증이 어차피 무료로 발행이 될 거니까 그때 되면 이제 25만 6천 원이 뭐고 8월 19일 날로 찍히겠죠. 진료 기간이 그때 되면. 근데 뭐 이미 미리 납부했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에 그 금액이 찍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빵원을 납부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미 돈을 냈으면. 그런 식으로 재발행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8월 6일 날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8월 19일께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미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처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일 날 이제 진료를 하시고 영수증 재발행 해주시면 그때 검토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돼요.
19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밀릴 수도 있거나, 뭐, 땡길 수도 있고. 실제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일자 기준으로 처리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크죠? 실제로 실시한 날짜 기준으로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한도 때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도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신계약이다. 그러면은 8월 6일로 다 지급을 해버리면은 손해겠죠. 실제로 실시를 안 한 날짜인데 이제 17만 2천 기준으로 이제 진행을 해버리면 10만 원만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일, 19일 실시한 날짜대로 처리해요. 응. 왜냐면 한도 차이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보상이 달라지겠죠. 금액도 달라지고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6일 진료 기간이랑 영수증 번호 이렇게 오른쪽에 8월 19일로 이렇게 돼 있죠. 예약이라고. 요거를 유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 돼요. 까지 이해했나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게 연세대학교 병원도 이렇게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영수증인데, 이 영수증은 보면은 수납일, 처방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이죠? 처방일이랑 수납일 나눠져 있는데,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우리가 진찰료를 이제 갈 때 제일 먼저 진찰을 보기 때문에 진찰료 선수납을 하겠죠. 그래서 이미 납부한 금액의 19,500원을 5월달, 그러니까 5월 11일 날 처방일 날짜로 지급을 하면 되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납부할 금액, 그러니까 하단에 날짜가 지금 새까맣게 돼서 안 보이는데, 수납일, 그러니까 11월 2일 날 36,600원 추가로 수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보면 36,600원이 검사료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진찰료를 이제 5월 11일 날 진찰하고 진찰료를 냈고, 그리고 11월 달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수증에 이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음. 5월 11일에는 음. 19,500원 응. 그리고 진찰료가 지금 19,500원이잖아요. 이제 진찰을 보고 수납을 한 거고, 이미 이제 수납을 한 상태예요. 5월 달에.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이제 검사를 하러 간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하고 수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납부할 금액에 지금 36,600원이 찍혀 있죠. 그래서 이 날짜는 지금 이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면 진찰료가 지금 상급병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9,000원, 18,000원 이런 식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찰료가 뭐 2배 이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금액이 크다. 이러면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하루치가 아닐 수 있다. 이해됐나요?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영수증. 얘는 피부과 내원을 했는데 얘도 지금 영수증에 날짜가 이틀이 있죠. 5월 29일도 있고 6월 12일도 있어요. 5월 29일 날 이제 19,300원 납부했어요. 그러면 6월 달에는 우리 얼마 발생할까요? 그죠? 19,300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진찰료에 좀 희미한데 이게 진찰료거든요. 진찰료에 38,692원이 찍혀 있어요. 38,600원 정도. 근데 진찰료가 아까 전에 상급병원인데 19,000원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영수증에도 지금 이틀이 찍혀 있는 거고 실제로 진찰료 영수증 보면 이제 2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수증은 하루치가 아닌 거죠. 근데 이걸 하루로 보고 이제 만약에 처리했다. 그러면은 뭐 2만 원 빼고 나가겠죠. 실손이라 하면은. 근데 만약에 각각 실시일자 기준으로 처리를 했다. 그럼 얼마 나가겠어요? 19,300원이니까 하루에. 응, 영원. 그러니까 영원히 지금 하루로 처리해버리면 우리가 18,600원이 나가는데 실시일자 기준으로 하면 돈이 나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걸 하루치를 처리해버리면 이제 과다 지급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면 돼요. 네, 일단은 봤을 때 영수증에 이제 날짜가 하루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틀치가 포함됐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돼요. 병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원 병원은 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종합병원급이나 상급병원은 이제 이런 영수증이 좀 있어요. 특이한 이제 병원들. 까지 이해했어요? 얘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에요. 이 영수증, 이 병원도 좀 복잡한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도 날짜가 어때요? 달라요. 네, 다르죠. 이틀이 지금 들어가 있죠. 1월 23일도 있고 2월 27일도 있어요. 그리고 진찰료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38,000원이에요. 그러면 진찰료가 두 번 들어갔겠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응.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은 수납이 이제 16만 6천 원 정도 돼 있어요. 1월 23일자로. 그러면 1월 달에 가서 검사랑 이런 진찰이랑 다 같이 했겠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은 일단 진찰료를 환자 부담 총액에서 이제 제외를 해줘야 되잖아요. 일단 예약비를 빼야 돼요. 예약비 빼야 되면 일단 진찰료가 지금 38,424원, 그러니까 뭐 공제 그 뒤에 절사하면 38,400원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보면 여기 이미 납부한 금액 18,800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진찰료 처음 가서 진찰을 보기 때문에 진찰료를 미리 이제 납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8,800원이 이제 1월 23일 진찰료라고 생각을 하고 18,800원을 빼줘요. 그러니까 38,400원에서 18,800원 빼주면 뭐 얼마죠? 19,600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예약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약이라는 게 2월 27일자 여기 오른쪽에 적혀 있는 2월 27일자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진찰료가 얘는 두 번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가 1월 23일자 금액을 이제 수납 금액을 계산을 하려면 일단은 이제 얘가 총 낸 금액이 18만 5,335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부담 총액 18만 5,335원에서 아까 전에 구했던 그 2월 달 예약비를 빼줘야 되겠죠. 1월 달 진찰료를 이제 1월 말고 이제 2월 달 진찰료 빼줘야 되니까 2월은 2월 걸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8만 5,335원에서 2월달 아까 우리 구했던 19,624원, 뭐 600원 정도 되겠죠. 절사 다 한다 치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16만 5,711원이 1월달 그러니까 진찰한 거랑 검사한 거 비용이 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진찰료가 이제 두 번 얘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 23일 것도 있고 2월 27일 진찰료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월 23일 진찰료는 이제 다음번 2월 달 걸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2월 걸 빼주는 거예요, 진찰료를. 그래서 응, 8,800원 빼고 응. 그러니까 이제 진찰료를 처음에 구할 때 이제 38,400원에서 18,800원 그러니까 1월 23일 거잖아요. 18,800원이. 그럼 요걸 빼면은 19,000 얼마죠? 600원? 19,624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진찰료를 2월 27일 걸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러면 진찰료는 뺐어요. 다음번 2월 달 걸
지금 구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1월 23일 우리가 어느 수납금액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총 금액, 우리 18만 5,335원에서 2월 달 진찰은 1월로 안 주니까 2월 진찰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19,624원 아까 전 2월 달 거 계산했던 거를 빼주면 16만 5,711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월 23일 간 걸로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공제금 2만 원 빼든 뭐 이렇게 계약별로 이제 계산을 하겠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머지 2월 달 거, 2월 진찰료를 구해야 되겠죠. 2월 진찰료는 아까 전에 19,624원이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38,400원, 424원에서 이제 1월 진찰료 18,800원 빼주면 19,624원이 나오니까 이거는 2월 27일 걸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월 23일 날 가서 진찰도 보고 검사도 했어요. 뭐 CT도 찍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결과를 2월 달에 보러 가는 거예요. 진찰만 지금 발생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병원들은 하루에 다 모든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검사도 뭐 하루에 다 할 수 없고, 이제 진찰도 뭐 검사하고 나서 진찰 보는 거를 또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약을 하고 그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실제로 실시한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됐을까요? 다음에는 이것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에요. 보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8월 1일도 있고 9월 19일도 있어요. 그리고 진찰료가 어때요? 38,692원 이렇게 나왔죠. 아까랑 똑같죠? 그러면 진찰료가 하루치는 아니겠다. 그러면 8월 1일이랑 9월 19일께 포함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단에 이제 수납일시 보면 8월 1일 날 17만 6,760원 납부를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빨리 계산하려면은 이제 8월 1일 날 진찰 검사했구나. 그리고 9월 19일 날 진찰료 검사 한 거 결과 보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면은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럼 8월 1일 날 지금 총 이제 환자 부담 총액이 19만 6천 얼마죠? 60원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9월 달 예약 진찰료를 우리가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38,600원이니까 이제 19,300원 빼면은 19,300원 똑같죠. 진찰료가 19,300원씩 두 번 들어간 거예요. 그 얘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응. 그러면 이제 8월 1일 거를 계산해 볼까요? 얼마 지급해야 될지. 그러니까 19만 6,060원에서 예약 진찰료 빼줘야 되니까 19,300원 빼주면 실제로 이제 이날 한 금액은 17만 6,76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만 6,760원 기준으로 이제 뭐 공제금 계약별로 공제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9월 19일자. 그럼 9월 19일자는 아까 진찰료가 2배였으니까 38,692원, 600원에서 8월 1일자 진찰료 빼야지 이제 9월 달게 나오겠죠. 그러면 19,300원 빼주면 19,300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8월 1일 날 진찰이랑 검사를 하고 그리고 9월 달에 결과를 들으러 간 거예요. 진찰 보러. 이해됐어요? 응. 그다음에 한림대. 이 영수증은 좀 복잡한데 보면 한림대가 좀 어지러워요. 하루하루씩 끊어주면 좋을 텐데, 그쵸? 근데 보면 얘는 날짜가 3일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8월 9일, 18년도 8월 9일, 19년도 1월 21일.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수납 일자가 또 달라요. 18년 10월 30일.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은 이제 추측을 해보면 진찰료 2배잖아요. 그럼 진찰료 2번 들어갔겠다. 그리고 이제 처음 갔을 때, 그러니까 8월 9일 날 갔을 때 진찰료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18,600원 빼주면 일단은 뭐 8월 9일은 18,600원 진찰료가 발생했겠다. 근데 이 검사를 이제 41,400원을 10월 30일 날 수납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가 1월 21일도 진료 기간의 날짜가 찍혀 있어요. 그럼 이 41,400원을 1월에 했는지 10월에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세부 내역서 확인해서 뭐 금액 확인 후에 처리를 하면은 제일 정확하겠죠. 그러면 세부 음. 내역서에 몇월 며칠에 그런 게 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세부 내역서에 실시일자라고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진료일자, 실시일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진료일자는 위에 이제 진료 기간을 찍힐 수 있는데 실시일자는 실제로 그 사람이 한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 검사를 10월에 하고 이제 마지막 검사 그 결과를 들어 진찰을 1월에 봤을 수도 있고 뭐 다르겠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부내역서를 보면은 제일 정확하다. 일단 모든 거 세부내역서 보면 제일 정확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 보통 안 넣겠죠. 6만 원짜리 세부내역서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국제성모병원이에요. 보면은 얘는 일단은 진료기간 9월 9일로 나와 있어요. 근데 하단에 보면은 수납일이 10월 7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더 하단에 보면 10월 21일로 예약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실제로는 이제 3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보면 어때요? 진찰료가 2번이 들어가 있죠. 중간에 조그맣게 보면 예약 진찰료라고 있어요. 네모칸 쳐져 있죠. 근데 10월 21일로 한 건 뭐죠? 제일 하단에 보면 예약증이라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처리했을 때 이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일 첫 날짜로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일단 9월 9일자는 이미 이제 얘가 납부를 했어요. 26만 2,490원으로. 왜냐면 지금 10월 7일 날 납부한 게 94,390원이니까 10월 기준으로 지금 영수증이 발행된 거겠죠. 그러면 이제 9월 9일자는 얘가 뭐 검사한 거, 검사 비용으로 26만 2,490원을 이제 납부를 했어요. 납부하고 이제 나머지 10월 7일자 94,390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10월 7일만 있었다 하면 10월 7일을 이제 94,390원을 우리가 계산을 했겠죠. 근데 이제 10월 21일 예약도 있어요. 진료비 예약이 있어요. 그리고 예약 진찰료에도 금액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10월 7일자 계산은 94,390원에서 이제 10월 21일자 예약한 진찰료인 8,190원을 빼고 86,200원으로 이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월 2일자는 8,190원으로 이제 진찰료를 넘기는 거예요. 예약비를 이제 냈으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진찰 검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검사를 하러 10월에 가고 10월 21일 날 최종 이제 결과 보러 진찰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영수증이 복잡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천향대. 이건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9년 10월 2일은 얼마 납부한 걸로 계산하면 될까요? 19,200원. 그리고 얘도 영수증 번호랑 하단에 금액, 날짜가 다르죠? 2월 17일로. 20년 2월 17일. 그러니까 얘는 10월 2일 날 진찰이랑 이때 뭐 관리료를 내고 그리고 2월 달에 검사를 예약한 거예요. 2월에 이제 검사하고 수납을 납부를 했겠죠, 추가로. 그러니까 2월 17일은 금액 얼마죠, 그러면은? 51,2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일, 2월 17일. 비교적 아까 했던 그 3일치 들었는 영수증보다는 조금 괜찮죠? 이학당 총액에서 빈 납부금을 빼면 그쵸, 그쵸. 밑에 보면 납부한 금액이 얘가 51,200원을 2월 달에 수납을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미 왜냐면 74,400원이 총 들었는데 19,200원 진찰료 이미 냈어요. 그리고 그럼 빼면 나머지 51,200원 남잖아요. 요거를 2월 17일 날 이제 검사하면서 수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건 병원이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거는 이것도 이제 날짜가 이틀 있죠. 5월 4일이랑 5월 15일 이렇게 있고 진찰료도 어때요? 4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틀치가 들어가 있을 거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5월 15일자 예약 진찰료를 먼저 구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43,072원이 진찰료인데, 여기서 우리가 23,700원, 그러니까 5월 4일 진찰료 나온 금액을 빼면, 그러면 19,372원 나오나요? 19,300원 정도 뒤에 뭐 다 떼내면 그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이제 예약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5일자 예약 진찰료 비용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응. 그러면 우리 5월 4일 거. 5월 4일 날 지금 하단에 보면은 21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얘가 5월 4일 날 진찰이랑 검사나 뭐 이런 비용들을 이제 소진했다. 그러니까 이날 했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5월 4일 날 어떻게 되죠? 23만 8,208원. 이렇게 총 환자 부담 총액에서 예약비 5월 15일자 19,300원, 뭐 372원을 빼주면 21만 8,908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5월 4일 걸로 우리가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5월 15일 거는 어떻게 될까요? 43,072원에서 23,700원, 그러니까 5월 4일자 진찰료 금액을 빼주면 비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9,300원, 뭐 372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약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수증에 기간이 여러 날짜가 있고 진찰료가 뭐 2배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틀치 포함된 걸로 보고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육할 때 한번 보여줬었는데 아주대학교 병원 기억나요? 영수증. 이 병원도 약간 특이한데 여기가는
보면은 뭐야 아주대학교 이렇게 돼 있죠. 아주대학교 병원은 진료 일자랑 그리고 하단에 결제 일자가 있어요. 아주대학교는 결제 일자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2월 2일로 나와 있죠. 진료 기간이. 근데 실제로는 3월 31일 날 한 걸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같은 날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제를 보고 진행을 하면 돼요.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영남대학교, 대구에 있는 거. 영남대학교 병원은 영수증 번호로 처리를 해야 돼요. 예시는 지금 없는데 영수증 번호에 날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로 처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병원마다 약간 이제 좀 처리하는 기준이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마다. 그리고 아산병원,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 있죠. 상급병원. 아산병원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 진료 기간이 엄청 많아요. 막 5개 나와 있는 날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개인적으로 알려줘요. 그 따로 알려주는 팀이 있어요. 02-3010-1110인가 전화하면 알려줘요. 그 수납금액 확인 때문에 연락드렸다 하면은 그 해당 부서에서 연락해 주거든요. 근데 전화 연결이 되게 안 돼요. 오전에 주로 이제 하면 연결이 그나마 잘 돼요. 전화 잘 안 받아요. 그럼 하면 이제 거기 아마 이제 날짜가 나올 거예요. 하단에. 그 날짜 기준으로 얼마 납부했다 하면 걔가 며칠 얼마 며칠 얼마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세부 내역이 없으면 우리가 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산병원은 진료 일자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 일 안에 진료 일자가 하루가 있는 날도 물론 있겠지만 막 5개 뭐 이런 날도 있어요. 과도 막 다 섞여 있고 그래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전화하면 알려줘요. 까지 이해됐을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진단서랑 차트 이런 거 보는 거.